자, 진행할게요. 자, 우선 자, 생물 다양성과 여기는 다양성과 함께 이제 보존 얘기까지 다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섞여 있다 보니까 단원 자체가 자, 그래서 그냥 이런 내용은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에서는요. 자, 생물 다양성이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다양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결국에는 다양한 게 이게 좋은 거다. 이거 그래서 상식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아, 이거 뭐 다양한 게 좋은 거다. 자, 뭐 다양한 게 어떻게 다양한가는 문제에서 보면 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게 좋은 거다. 자,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고르게, 높다, 고르게 분포한다. 맞죠? 자, 이게 뭐 하나가 집중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분포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생태계가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대. 그러면 다양성이 높은 거다. 자, 생태계가 여러 가지면은 다양한 종류들이 이렇게 자, 살게 됩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자, 이 여러 가지라는 얘기에서 높다 요거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같은 객체들 사이에서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양하면 높다. 이 다 좋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경지나 공원은 자, 이 농경지나 공원은 자, 여기서 생각해 봐. 이건 인위적 장소야. 인위적. 즉 다시 말해서 인간 개입이지. 인간이 개입했어요. 이런 장소는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안 돼요. 그 농경지, 공원 여기는 아무거나 막 못 살아. 해로운 거 못 지내죠. 그래서 자, 갯벌이나 습지 같은 이런 자연 상태보다는 인위적인 것은 다양성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낮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되고요. 자, 그다음 여기 있는 요거 빛이라든가 온도라든가 물 같은 요걸 우리가 자연환경 혹은 무기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사실 다양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환경도 다양성에 큰 영향을 준다. 열악한 환경에서는 다 생물종이 많이 살 수가 없죠.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따로 특별히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자연환경 이것도 다양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자연환경 자, 이게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환경이냐가 실제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요 점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빈철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자, 어떤 두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자, 지역에서 자, 여기 보면은 나무가 A, B, C, D 자, 그럼 A, B, C, D, E라는 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그 중에서 C가 빠졌어요. A, B, D, E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가 두 개를 딱 비교해 봤을 때, 자, 누가 더 다양성이 높으냐, 이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기부터 나무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세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 세어보시면은 전부 다 10개. 그래서 수는 더 많다는 얘기는 틀렸죠. 수는 지금 같습니다. 자, 여기도 10개가 있고 여기도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가와나에 사는 나무의 종류가 같으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C종이 있고 여기는 C종이 없죠. 그래서 다른 건 다른데 C종이 없다. 종류 다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양성은 누가 더 높으냐? 가가 종류 많습니다. 그래서 더 높다. 이게 돼요. 나는 종류도 한 개 적을 뿐더러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A가 보세요. 나의 A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뭐 하나가 집중적으로 많으면은 이건 다양성이 아주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자, 다양성 얘기할 때 자, 이렇게 특정 종이 자, 많으면 이거는 다양성이 자, 요거만 낮다. 특정한 종이 많으면 다양성은 낮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양성 얘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옳은 얘기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다양성이 높으면은 고르게 분포할 때, 자, 다양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에 종이 같고 수가 같을 때, 될 수 있으면 전체 수가 같다면은 고르게 분포할 때 다양성은 높다라고 기억합니다. 다양성은 말뜻 그대로 다양한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고루 많이 분포하면은 제일 좋은 거죠. 뭐 하나만 많으면은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선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것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그림을 딱 봐도 누가 더 다양성이 높겠습니까? 다양성은 가가 여기 다양성 높다. 느낌이 바로 딱 오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생물 다양성은 자, 가와나 지역이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딱 봐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종류가 많으면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걸 우린 좀 유식하게 대체할 수 있는 먹이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뭐 하나가 없어져도 대체할 수 있는 자, 이 먹이 요게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자, 다양성은 일정적인 수가 많음을 의미하는 데가 아닙니다. 수도 중요하지만은 수보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생물 수보다 자, 고른 분포가 우선입니다. 다양성을 판단할 때 수가 많으면 좋아요. 근데 수가 많으면 좋지만은 그 수보다는 고른 분포,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가, 이 고른 분포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도 다양해야 되고요. 같은 종이 자 있다 하더라도 그 수가 고르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둘 다 틀렸네요. 정답은 2번만 옳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4번 문제는 얘들은 전부 다 여우입니다. 자, 일단 여우인데 그러니까 이런 여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자, 붉은 여우, 사막 여우, 북극 여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우들이 어디에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흰색토로 되어 있는 이게 북극 여우가 되겠습니다. 자, 북극 여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붉은 여우예요. 자, 여기서 요게 사막 여우거든요. 자, 사막 여우는 귀가 이렇게 크다랗게 나옵니다. 요게 사막 여우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게 남았는 얘는 이제 붉은 여우. 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북극 여우는 추운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했고요. 사막 여우는 사막, 자, 더운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자, 이제 각각의 생활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 몸집 크기를 비교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몸집의 크기는 가가 큽니다. 자, 이 북극 여우는 추운 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몸속에 많은 지방질 같은 양분을 많이 비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 몸집은 크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환경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보다는 따뜻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따뜻한 환경이다. 이건 좋은 요기가 되어 있고요. 나가 붉은 요가 되겠습니다. 특히 다는 귀가 커요. 귀가 커서 열 손실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귀가 크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갑니다.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열 배출. 자, 요걸 쉽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귀가 큰 것은 열 배출하는 것을 쉽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 이 서로 다른 환경이죠. 이런 데서 살아남은 예시가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 변이. 자, 여기 변이라고 하는 요 말이 나오는데요. 자, 변이는 자, 이거 어떤 뜻으로 여러분들이 변익하면 뭔가 변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뜻은 아니고요. 같은 종인데 다른 생김새야. 이걸 우리가 변이라고 얘기해.
자, 같은 종인데 다른 생김새.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유전자 차이라고 해요. 그 나중에 이제 중학교 3학년쯤 가서 이제 유전을 배우는데요. 자, 같은 종이야. 근데 변이, 즉, 뭐 예를 들어서 당장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쌍꺼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있지? 똑같은 사람인데, 그지? 쌍꺼풀이 있고 없고, 이게 변인 거야. 그런 어떤 다른 생김새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는 변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변이에 대해서 뭘 얘기하느냐? 바지락 껍데기는 무늬와 모양이 다양하다. 바지락이라는 한 종류에 대해서 무늬도 모양도 다양하게 있어요. 이것은 변이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이가 다양하면은 다양성은 증가합니다. 자, 변이가 다양하면 다양성이 증가한 이유는 자, 다양한 모양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남는 놈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다양한 게 여기서는 무조건 단조로우면 안 좋아요. 다양하고 복잡한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자, 무조건하고 다양하고 복잡하고 자, 다양, 복잡 자, 이런 게 좋은 거야. 자, 요런 게 좋은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다양하고 복잡한 게 좋은 거다. 다양하고 복잡한 게 좋은 거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생물끼리 몸의 크기 모양이 같다. 이거 절대 안 같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봐요. 키 같아 달라. 다르잖아. 맞지?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 몸무게 다르잖아. 이것도 다 유전자가 아니에요. 키가 유전자인 거 알아요? 몸무게도 유전자가 있는 거 아니? 몰랐죠? 이걸 고등학교 생물원 배우면요. 거기에 유전을 배우는데 키를 관장하는 유전자가 총 8쌍 정도 있어요. 자, 몸무게 관장하는 게 12쌍이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는 유전자가 이 몸무게를 관장해요. 또 어떤 유전자는 키를 관장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전자가 다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전자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 같은 경우 물만 마셔도 살쪄요. 그건 유전자 때문인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참고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그거는 부모님한테 뭘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자,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은 안 뚱뚱한데 내가 뚱뚱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은 뚱뚱한데 내가 안 뚱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키가 큰데 나는 키가 작을 수도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절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같은 종류라도 다양하다. 같은 종류지만 모양은 다양하다. 이게 변입니다. 이런 유전자 차이가 있어요. 다른 종류의 생물에서 다른 특징, 이거 아닙니다. 같은 종류에서 꼭 기억하세요. 같은 종류 다른 특징이에요. 변이는 같은, 한 번 더 씁시다. 변이라고 해서 땡땡, 같은 종류 다른 특징이에요. 자, 변이는 같은 종류 다른 특징. 변이는 같은 종류의 다른 특징. 알겠습니까? 같은 종류의 다른 특징이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변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변이, 무당벌레. 자, 얘기 나옵니다. 변이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번 더 쓸게요. 쓰면서 계속 기억합시다. 같은 종류 다른 자, 특징이라고 했어요. 다른 모양 다른 특징. 자, 무당벌레입니다. 같은 종류예요. 근데 색깔이 다르고요. 무늬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좋아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같은 종류예요. 색깔이고요. 무늬가요. 다양합니다. 좋아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악어의 알이 단단한 껍데기. 자, 단단한 껍데기 공통적인 성질이죠. 다른 성질이 아니지. 악어까지는 좋았는데 단단한 껍데기에 둘러싸여 있다? 이건 악어 알이 단단한 껍데기에 둘러싸인 건 다 공통이에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이런 공통점은, 자, 공통점은 안 돼요. 자,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어쨌든 다른 특징이야. 그러니까 공통점은 변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3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얼룩말. 같은 종류거든요. 자, 어쨌든 차이가 납니다. 자, 침팬지.
같은 종류거든요. 다릅니다. 이게 변이에요. 자, 변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 계속해서 자꾸 반복해서 봅시다. 변이가 뭐예요? 같은 종류인데요. 자, 다른 모양입니다. 자, 또 한 번 또 적어요. 같은 종류의 다른 특징. 자, 그래서 자, 변이는 같은 종류의 다른 특징. 왜 계속 정리하고요? 꼭 좀 기억해달라는 뜻에서 적어봤습니다. 이제 뭐 그 얘기는 마지막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생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생물을 분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것도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마지막 결론만 딱 보시면요, 이거예요. 4번에 보시면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면 자, 분류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분류 결과가 동일하다. 아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기준해서 그러면 누구는 먹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먹는 게 있거든.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그래서 자,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래서 분류 기준으로 못 써요. 그래서 옳지 않은 얘기로 자, 이걸 기준으로 정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요거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먹는 걸 여러분들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응? 정말요? 나는 생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생간이 뭔지 알죠? 생간 뭔지 알아요? 그 소 바로 잡았을 때 나오는 그 핏질질 흐르는 생간. 나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근데 너네는 순대에 익힌 삶은 간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내장. 그걸 먹겠지만 나는 생으로 된 걸 먹어.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그건 나가 먹을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너네는 먹일 수가 없는 걸로 분류되겠지, 그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류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결과가 동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보통 고유한 특징,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분류 기준을 정한다. 이런 점이 공통점이 있고 저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류의 기준이 된다. 자, 이런 점도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물의 분류에서 자,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다양성 이해에 도움이 된다 하는 건 상식적으로 자,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가볍게 좀 살펴볼게요. 종이란 뭐냐? 자, 여러분들 종속 과목 강문계 기억하시죠? 자, 여기 지난 그 침주 같은 경우 중간고사 딱 한 문제가 나와버렸어, 그치? 근데 이번에 그 단원이 교육 그 과정 열람표에는 중복이 돼 있거든요. 다양성과 다양성 보존까지 통합해서 그 중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 뒤에 가면 보존이 나옵니다. 이게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한 번 더 아까 다양성이 어떤 거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많이 지나쳐 버려가지고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경매 같은 경우 이거 다 또 다 기억을 해놔야 될 부분입니다. 종은 기본 단위입니다. 우리가 제일 작은 단위, 제일 작은 규모의 단위가 종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특징을 지녔으면은 이것은 종으로 자, 묶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 다음에는 속이 나와요. 한번 적어는 봅시다. 종 다음에 속, 과, 목, 강, 문, 개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순서는 한번 적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점 종이 모이면 속이 되고 속이 모이면 과가 되고 자, 서식지나 먹이가 비슷하면 같은 종으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서식지나 먹이가 비슷하다고 같은 종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이건 절대 같은 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종은 자,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이제 같은 종의 기준 생물이 자, 같은 종의 생물이다. 자, 요거는 생식 능력 있는 자, 교배를 냈을 때 교배 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자, 이 만약에 자,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 자, 우리가 같은 종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교배를 시켜요. 그 교배를 시켰을 때 자식을 놓겠죠. 자, 그래서 교배를 시켰는데 그때 자식이 생식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식의 생식 능력이 없으면은 같은 종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같은 종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생식 능력입니다. 자손의 생식 능력. 자, 그래서 자, 같은 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손의 생식 능력 이걸 두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자, 여러분들 혹시 슈퍼맨은 압니까? 슈퍼맨은 지구인이에요, 외계인이에요? 슈퍼맨은 외계인입니다. 크립톤이라는 행성에서 나온 슈퍼맨은 외계인이거든요. 근데 슈퍼맨 그 영화에서 자, 슈퍼맨이 만약에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은 생식 능력, 즉 그 다음 후손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외계인이라서 인간하고 종이 달라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뭐 맨자 붙는 것 중에서 뭐 배트맨 이런 나오죠? 여기는 다 지구인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알아야 됩니다. 영화 중에서 DC 영화 중에서 정말 잘못된 게 슈퍼맨이 아기를 지구에서 놓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만화책으로 보다 보면 그거는 과학적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자, 번식 능력 있는 자손 이거 한 번 더 나왔네요. 번식 능력 있는 자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서식지나 먹이 같아요 같은 종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네, 자, 같은 지역에 산다고 같은 종이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자 여기 자 이렇게 쭉 뭔가 가상의 생물이 있습니다. 이 가상의 생물을 자 A와 D와 E를 한 무리로 나눴고요. A하고 자 지금 D하고 E를 한 무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 B와 C를 다른 무리로 B와 C는 삼각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들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자 B, C하고 얘들 차이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다른 거 한번 보면 돼요. 자 뭔가 자 찾아보세요. 어떤 내용이 제일 합당할까? 자 뭐가 딱 구별됩니까? 여기 생긴 것도 보면은 야하고 야하고는 별 동글방이 더듬이 모양이죠. 그죠? 자 그렇다고 해서 꼬리는 뒤에 보이지는 않고요. 자 입 모양 하니까 입 모양은 자 A하고 D는 비슷한데 자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분류하는 방법이 이렇게 자 잘 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생물 분류 단계에서 옳지 않은 것은요 라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분류 단계는 종입니다. 가장 작은 분류 단계는 종이고요. 자 속이 모여서 자 속 다음에는 과가 됩니다. 속 다음에는 과가 나옵니다. 자 호랑이와 고양이는 같은 과에 속하므로 같은 과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자 같은 속이 되냐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종 다음에 속, 과, 목 이렇게 넘어가죠. 자 그래서 종 다음에 종, 속, 과, 목 이렇게 쭉 단계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자 강, 문, 개 이렇게 넘어가요. 같은 과라고 해서 과가 커요. 여기 같은 데 속한다고 해서 같은 속이 될 수는 없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게 과가 큰 범위거든요. 얘는 큰 범위예요. 얘는 속은 작은 범위예요. 그러니까 자 속이 모여서 과가 되기 때문에 자 같은 속이면 같은 과가 맞습니다. 근데 같은 과라고 같은 속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적을게요. 같은 속이면 같은 과다. 그렇지만 자 같은 과라고 자 같은 속 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같은 속이라면 같은 과가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같은 과라고 같은 속이라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과라고 해서 같은 속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잘못됐어요. 자 문은 강이 자 문에는 하나에는 여러 개의 강이 속한다. 항상 이거예요. 하나에 자 밑에 여러 개가 속해지는 거.
자, 가장 큰 분류라는 게 그래서 5가지.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했을 때, 자, 이 계를 나누는 게 5가지 계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 이제 그게 이제 5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생물 5개에 대한 얘기가 바로 요 얘기입니다. 자, 뭐 그 얘기까지 잠깐 봤고요. 그다음,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노새가 있어요.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얘들은 같은 종은 아니죠. 자, 생식 능력이 없으니까 같은 종이 아닙니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자, 노새는 말과 당나귀와는 새로운 종이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얘는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는 말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종이다라고 분류하는 게 옳은 얘기가 돼요. 자, 노새는 새로운 종으로 분류되는 게 옳은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과 생김새, 자, 비슷하여 같은 종으로 분류했다?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종 아닌 게 생식 능력이 없어서, 자, 노새는 생식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종이다. 자,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노새는 다른 종이다. 자, 그래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1번하고 3번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같은 종이 아니라는 것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요 밑에 12번 문제도 같은 맥락의 문제예요. 자, 12번 문제도, 자, 그런 맥락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자, 호랑이 사자는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종이 되는 것은, 자, 중요한 거는 그 밑에 태어난 자식이, 자, 번식 능력 없다, 이거예요. 자, 이 내용은 그냥 한번 이렇게 알고 가십시다. 번식 능력 없다. 요것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 특정 기준으로, 자, 2개로 분류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대장균과 젖산균이라고 해서 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우리가 뭘로 분류하냐면요. 대장균, 젖산균 나오면은 얘들은 원핵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원핵생물계. 자, 거기에 대해서 아메바, 집신벌레 이렇게 나오는 얘네들이 원생생물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균계라고 하는 이름에 균자 붙어서 균계하면 안 돼요. 균계는 버섯 같은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번 보기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간은 세포에 핵이 없는 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원핵이 색이 없는, 이게 맞습니다. 원핵은 핵이 없는 거. 핵의 구별을 지을 수 있는 게 원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고요. 한 개의 세포라고 했는데 참고로, 자, 이 다시마 같은 경우는 세포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간은 한 개가 맞아요. 근데 나는 한 개짜리도 있고 여러 개짜리도 있어서 안 됩니다. 광합성 유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광합성 유무도 이것도 아니고요. 검은 곰팡이 요게 어디에 속하냐면은 균계예요. 곰팡이 버섯이 균계라는 데 속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원핵이 있고 여기가 원생 생물입니다. 자, 그리고 식물계, 동물계 사이에 균계,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균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A에 해당하는 물이 균계일 때 B에 해당하는 생물은, 자, B는 원생생물이거든요. 원생생물. 자, 이 원생생물은, 자, 일단 핵막이 있습니다. 핵막이 없으면 원핵이에요. 핵막이 없으면 원핵생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게 나와요. 자, 이 광합성은, 자, 이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일단은 원생생물계에 있습니다. 자, 원생생물계에서는 미역이라든가, 자, 이런 거, 다시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얘네들은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광합성은 원생생물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자, 일단 여기 요 원생생물계는 광합성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만, 자, 같은 것만 광합성 가능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생 생물 중에서는 얘네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생 생물계에서는 자, 요들만 가능해요. 그래서 광합성이 일단 원생 생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단세포다라고 했는데요.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습니다.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먹이를 섭취한다라고 했는데요. 먹이를 섭취하는 것도 있고 광합성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4번이 돼요. 자, 그래서 좀 정리해 두시면요. 원생 생물계는 자, 이 원생 생물계, 자, 여기는 광합성 하는 놈, 못하는 놈 다 있습니다. 자, 원생 생물계에는 자, 그 다음 단세포, 다세포 다 있습니다. 자, 광합성을 하는 놈, 못하는 놈. 못하면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단세포, 세포 1개짜리, 다세포, 세포 10개짜리. 그래서 원생 생물계는 이게 다 있습니다. 둘 다 속하기 때문에 요것만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긴 제일 합당한 건 4번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요거 분류했는데요. 자, 여기서 균이 붙었다고 해서 균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간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무슨, 예, 요거는 원핵 생물계입니다. 자, 원핵 생물계.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나로 묶어 놨어요. 자, 이게 원핵 생물계로 야는 퉁쳐져 있는데, 소나무 해바라기 진달래가 있는데, 검은 빵곰팡이, 요거. 자, 얘가 식물계거든요. 얘는 균계예요. 이렇게 지금 둘이가 분류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딱 뜻이냐면, 그럼 가하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나눴습니까? 얘는 핵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핵이 있습니다. 자, 얘들 둘이를 나눌 수 있는 건 핵이 있고 없고로 나누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따라서 간은 일단 먼저 원핵 생물입니다. 좋아요. 간은 원핵 생물입니다. 자, 나에 있는 생물은 모두 광합성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요. 아쉽지만 나에서 자가 아니라 요거는 다에서가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는 틀렸고요. 얘들은 광합성 못 하거든요. 자, 다의 생물은 자, 요게 발달하였고, 자, 그 다음 나는 실몬의 균사로 되어 있다. 요게 맞죠. 그래서 자, 이 뿌리, 줄기, 잎이 발달해 있는 것이 보통 식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버섯, 곰팡이는 모두 균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균계는 균사. 자, 균계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몸을 구성하는 게 우리가 먹는 버섯의 몸뚱아리, 버섯 먹어봤죠? 그게 바로 균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과 티귿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핵과 원생을 분류하는 가장 적절한 기준은 자, 바로 핵의 유무입니다. 핵이 있고 없고 핵으로 구분되고 안 되고 핵의 유무가 가장 적절한 분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따뜻한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산호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산호는 산호의 몸속에는 광합성을 하는 작은 생물이 살고 있고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 생물은 자, 도대체 어디에 해당될까? 물었습니다. 어디에 해당될까? 자, 지금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산호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산호라고 하는 것은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식물. 산호는 동물이요. 동물입니다. 산호는 동물이에요. 잡아먹고 우리가 이제 산호초 하는 거 있죠? 그걸 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호초란 이름은 그냥 마치 나무 가지처럼 굳어서 이 동물이 죽고 남은 시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굳어서 그렇게 가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네들은 강장생물이라고 하는
붙어가지고 뭐 가다가 촉수로 잡아가지고 먹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어. 얘는 막 움직이는 놈이 아니고 바위에 딱 붙어있는 놈이야. 붙어서 먹이를 잡아먹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산호하는 거는 자 이건 동물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 자 여기 봐 이게 몸의 일부를 움직여 잡은 먹이에서 양분을 얻는다 이 말 나오죠. 그죠? 자 이게 먹이를 잡아먹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동물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산호는 자 동물계 알겠죠? 동물입니다. 그럼 참고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생물계의 특징에 대해서 자 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균계예요. 균사하면 균계. 균계는 자 버섯류하고 곰팡이류. 근데 버섯이나 곰팡이에 균이라는 말 들어간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균자 들어간다고 균계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균자 들어간다고. 알겠죠? 그래서 곰팡이하고 버섯이 이름에 곰팡이 버섯 들어가는 것이 균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가 생물 다양성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생물 다양성 보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생물 다양성은 분류 부분이 이렇게 있었고 다양성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 보존과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보존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시려면은 위에 다양성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아야지 보존의 의미를 좀 더 부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생물 보존은요 자 뭐로 나올 가능성도 크냐면은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서 보기를 이렇게 활용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생물 다양성이 이주되는 데 있어서 인간 생물 생태계로부터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라고 했어요. 자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이점 상식으로 풀면 되죠. 딱 물어볼게요. 진아야 뭐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니? 이 방법은 자 잡으면 물을 수밖에 없어요. 자 쭉 봐봐. 뭐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 맞다 틀리다. 깨끗한 공기 물 맞아 틀려? 에이? 맞다. 아야 참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자 깨끗한 공기하고 물 얻을 수 있겠죠? 자연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인간이 손대면 어떻게 돼? 인간이 손대면 어떻게 돼? 더러워지는 거야. 에? 알겠죠? 인간이 손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얻는 거 맞습니다. 자, 요거는 새로운 질병 생물에게 얻는다. 이거 맞아요? 이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점은 득이 되고 피가 되고 산이 돼야 되거든. 맞지? 이점이니까. 근데 질병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코로나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재료를 넣습니다. 영희야, 이건 어떠니? 이건 좋은 거야. 필요한 재료. 뭔가, 생물로부터 얻는, 생태계로부터 이제 재료를 얻는데 좋은 느낌이야. 해주자. 여가 활동을 즐기는 거. 이것도 맞아요? 이게요? 이 여가 활동이요. 이것도 맞습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이점. 캠핑 가봤습니까? 그럼 거기 캠핑 가면 꼭 그 앞에 무슨 글자를 두 글자로 붙입니까? 히읗, 리을. 히읗하고 리을 해가 힐링이란 말을 붙여요. 들어봤죠? 캠핑 가면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캠핑 가면 좋습니까? 그렇죠. 캠핑 가면요. 귀찮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할 게 없잖아. 근데 왜? 이거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고 귀찮아요. 그죠? 가족들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집에 어른이 있으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20번 갑니다. 자, 역시나 이로운 역량이라고 했어요. 이로운 역량. 여가 활동 들어갑니다. 야, 마약을 제조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좋죠? 그죠? 안 돼요. 이거는 마약 이런 건 이로운 게 아니에요. 상식으로 문제 풉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걸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이건 범죄잖아. 이런 건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식으로 문제 풉니다. 자, 곰팡이에서 의약품을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토양, 이런 걸로부터 조성을 냈다. 아니면은 예술적 영감을 온다. 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점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 체크하시고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하고 22번은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입니다. 한 가닥으로 나와 있으면 먹이 사슬, 이거는 단순한 거예요. 자, 이거는 먹이 그물, 이거는 먹이 사슬이 얽혀있는 먹이 그물, 복잡한 거예요. 자, 우리가 가와나에서 이 쥐가 사라질 경우, 쥐가 요 놈이 만약에 사라질 경우, 여기도 자, 쥐가 사라질 경우, 자, 이걸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라인은 어떻게 되냐? 야가 사라지면요, 야가 막 억수로 번성을 하겠지? 그러니까 풀이 남아나지 못해. 이거 연쇄적인 걸 생각해야 돼. 얘가 없어지면 얘는 지 먹을 게 없어. 지가 잡아먹히지 않아. 그럼 굉장히 많이 늘겠지. 생각해봐요. 얘 없어져 버리면 얘는 굉장히 많이 늘어. 야가 많이 늘면 얘는 완전히 말라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얘가 없어지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메뚜기 먹습니까? 얘도 줄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없어짐으로 해서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가 일어납니다. 자, 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수리부엉이가 메뚜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얘네들이요, 이 습성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 놈이야. 근데 메뚜기를 고기라고 취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먹는데. 이거 실제로 좋은 질문해서 내가 이거 예전에 한번 EBS인가 어디에서 다큐에서 찾아봤는데요. 이 육식성 있죠? 얘들은 진짜 육식성이야. 그래서 고기하고, 그 다음 이런 곤충류, 갑각류, 개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갑각류하고 풀하고 냅뒀을 때 뭘 먹느냐? 그 고기를 먹어요. 근데 진짜 약 2개 고기 빼고 딴 거 줬어. 다른 먹이 딱 줬거든요. 그니까 이 메뚜기 같은 요거하고 풀하고 딱 2가지만 준 거야. 원래 지가 먹어야 될 고기를 빼고, 야, 이렇게 딱 보니까 얘는 절대 안 먹어. 배고프면 먹을 것 같지? 동물들은 안 먹어. 사람은 잡식성이거든요. 잡식성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배고프면 이거라도 먹을 수가 있거든. 근데 동물들은요, 안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자는 육식이에요. 사자는 절대 풀 안 먹습니다. 사자는요, 벌레 안 먹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제일 이게 영화 중에서 라이온킹에서 막 벌레 잡아 먹잖아요. 그거 보고 벌레 먹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영화일 뿐이고 만화일 뿐이고 절대 육식성은 고기만 먹습니다. 알겠죠? 네, 참고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그래요. 안 먹어요. 그래서 얘는 죽어요. 굶어 죽더라도 절대 나는 메뚜기 안 먹는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얘기의 핵심은 이렇게 뚝 따져보니까, 자, 여기 21번에서 여기 지금 요 라인으로 따라가게 됐을 때는 메뚜기가 갑자기 막 늘어남으로 해서 이 가에서는 풀의 양이 아주 감소한다는 기억이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 나머지 얘기는 메뚜기 수는 증가해요. 가에서. 가와나 수리부엉이 개체수가 증가한다? 이거 아니에요. 나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변화가 없고요. 가는 감소합니다. 나는 변동이 크게 없어요. 변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수리부엉이 개체수는 모두 감소한다. 자, 메뚜기와 수리부엉이 개체수 모두 감소한다. 여기서 나는 큰 변동 없습니다. 큰 변화 없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 기억만, 즉 1번만 옳은 소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들쥐가 사라졌을 때 메뚜기가, 자, 이거 메뚜기 들쥐 없어도요, 자, 생쥐가 잡아먹고요, 오리가 잡아먹습니다. 그 메뚜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22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생태계 A는 사슬구조, 단순합니다. 자, 여기는 복잡해요. 따라서 자, 복잡한 곳은 B다. 맞습니다. 다양성이 높은 곳도 B입니다. 자, A에서 메뚜기가 사라지면, 메뚜기가 만약에 없어져요.
그럼 이 지역의 풀은 무성합니다. 개구리가 야가 없어지면 개구리가 죽습니다. 개구리가 없어지면 뱀도 못 삽니다. 개구리는 풀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진짜? 아, 개구리도요, 소화 구조가 안 돼요. 자, 일단 풀을 먹으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화를 시키고 갈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구조가 없어.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빨이 있게 없게 그럼 풀 갈아서 주면 먹을 수 있어요? 소화를 못 시킨다니까. 아, 결정적으로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와? 침이 나오면서 거기에 아밀레이스라는 당을, 그러니까 우리 먹는 당분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자, 일반적인 육식은 그런 게 없어. 그게 최대한 안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개구리는요, 메뚜기 먹지만은 자, 풀은 못 먹어요. 그러면 뱀은 풀 못 먹습니다. 왜요? 뜯어 먹지를 못한다니까. 뱀도 삼켜서 속에서 소화를 시켜요. 뱀 이빨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 이빨은 뜯어 먹는 이빨이 아니야. 씹어 먹는 이빨이 아니야. 다 씌워서 살게.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뱀 먹는 거 못 봤지. 통으로 삼키지. 그리고 몸속에서 녹여. 소화액이 굉장히 강해서 그냥 막 퍽 녹여요. 그렇게 해서 먹어. 알겠죠? 참고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A에서 메뚜기 멸종하면은 자, 개구리나 뱀 모두 멸종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된다. 멸종했을 때 모두 멸종할 수 있다. 참 참한 얘기예요. 자, 개구리가 급격히 감소해도 평형이 잘 유지되는 곳은 자, B다. B는 자,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잘 유지가 될 수 있는데요. A에 적극적으로 외래종. 야, 이 외래종은요, 다양성 높여지는 게 아닙니다. 외래종은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겁니다.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주범이 외래종이 되겠습니다. 절대 얘는 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5번. 자, 그 다음. 자, 23번에 생물 다양성을 감소하는 원인. 다양성이 감소되는 원인은 외래종 도입. 이게 좋은 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외래종 도입하면은 자, 생물종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외래종을 도입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일단 틀린 말이에요. 근데 다양성 감소의 원인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잘 봐야 될 게 틀린 걸 묻는 게 아니고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을 묻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 여기 자, 다양성 감소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그때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야생생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야생생물이 자, 일단은 많이 살고 있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관리를 해 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끼리 마구잡이 잡는, 자, 코끼리 마구 잡아버리면 다양성이 감소하겠죠? 코끼리가 죽어버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마구 잡는 활동을 한다. 자, 이것도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을 찾은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내용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게는 자, 다양성 감소, 자, 요거 감소를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외래종이라든가 막 잡는 거, 폐기물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감소를 해결하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2번은 여기서 옳지, 이 감소하는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래종 도입하면 이거 안 돼요. 자, 그럼 막 잡아도 안 되죠. 그죠? 네, 막 잡는 거, 마구 잡는 활동 이런 거 안 됩니다. 버리는 거 안 돼요. 그죠? 많이 만드는 거, 이거 모두 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하니까 뭐 때문에 다양성이 감소하는 거야. 이거의 원인이 돼서 다양성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상어가 뭐예요? 코끼리 이빨. 그 뿔. 뿔이 있어요. 아니, 뿔이 아니고 송곳니. 코끼리 송곳니 본 적 있죠? 뿔이에요? 네, 그 송곳니예요. 이빨이에요. 네, 그 이빨이에요. 이게서 나요. 사슴은 뿔이에요. 이건 사슴은 녹용하는 이건 뿔이고요. 코끼리는 이빨이에요. 상아는 이빨입니다. 이때 아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치아할 때 아자예요. 치아 이빨 나타내는 겁니다.
자,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 자,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멸종위기 보건사업, 좋은 말이에요. 자, 다양성 협약 체결해야죠. 단일 품종, 이거 안 돼요. 단일 품종 하면 안 되고 다품종을 만들어야 돼. 다양하게. 단일 품종 한 가지만 키운다는 건데, 한 가지 피우다가 병 나버리면 큰일 나죠. 이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 관리. 자, 보호, 관리하는 법 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이렇게 상식을 잘 동원해 주시면 돼요. 자,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적절한 방법 아니거든요. 다양성 보존, 이것도 여러분들 이 몇 가지 쓰라고 얘기하거든요. 지난번에 얘기 잠깐 했다시피. 자, 그래서 생태계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 네, 통로 건설 좋아요. 자, 보건사업, 멸종위기 보건사업을 한다. 자, 옥상정원 같이 서식지를 만든다. 다양성 협약을 실천한다. 희귀한 동물을 기른다. 희귀한 동물, 애완동물로 길러서 보호한다. 애완동물 이거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알겠죠? 집에 내가 키우면 안 돼. 이거는 국가적으로 희귀한 동물은요 절대 개인이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국가적 보호가 필요해요. 선생님, 응? 그러고 키우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잡혀갑니다. 반납. 그 벌금 내야 돼요. 얘들 잘못 키우면요, 그러니까 벌금 내야 돼요. 얼마 내야 돼요? 이게 뭐 500만 원 이하에 뭐 가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살펴봤어요. 한 세트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 뒤에 세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선생님. 예. 근데 만약에 원래 동물을 키우다가 그 친구가 멸종위기 희종물이 되면 어떡해요? 그 키우다가 갑자기 그렇게 지정이 되는 경우 있어. 그럼 떼돈 버는 거지. 왜요? 왜 공부해요? 아니, 내가 지정되기 전에 키웠어. 잘 키웠어. 그래서 우리 집에 그 새끼들이 막 버글버글 해. 근데 얘가 갑자기 멸종위기 보호생물로 지정이 돼. 나는 그 전에 키웠겠지? 근데 지정이 됐어. 그러면 나는 이거 이제 국가에 다 보내줘야 되거든? 국가에 기증하면 공짜로 안 받아가. 돈 줘요? 국가가 보상을 하겠지. 오. 그동안 얄 키우는데 우와. 들었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거예요. 눈물 뚝뚝 흘리지만 그건 멸종위기종. 자, 이거 우연히 길 가다가 멸종위기종을 발견하고 있잖아. 아니면 상처난 거 있지? 이거 해도 국가 포상제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멸종 위기종 동물을 치료해도 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발견을 해. 내가 치료하면 내가 자격이 없잖아. 발견해서 이제 이걸 이제 어디 안전한 데 이제 해서 얘가 만약에 살잖아. 그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또 달라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은 그거 없고 빨리 신고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 동물은 잘 키워야 돼요. 죽었을 때 잘 처리해야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얘도 보겠습니다.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뭡니까? 자, 요거 얘기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일 아래쪽에 고체, 액체, 기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보고 흡수한다. 이걸 보고 내려올 때 방출한다.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출하는 경우는 기체에서 액체 될 때, 자,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 될 때. 자, 그래서 방출하는 것만 이렇게 써보게 되면은 기체에서 액체 되는 것을 우리는 액화라 불렀고요. 액체에서 고체 되는 것을 응고라고 불렀으며 내려오는 승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액화하고 기체에서 고체로 내려오는 승화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열 흡수하는 과정. 자,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자, 여기서, 자, 지난번에 우리가 요거 얘기할 때, 얼음찜 내부에 물 뿌리면 실내온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지금 열을 흡수하면은, 기억해요. 흡수하면 온도가, 자, 낮아진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 흡수하게 되면 주위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니까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야 돼요. 그 여기 온도가 상승한다 하면은 이거 아니에요. 차갑게 느껴져요.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져요. 이런 게 좋아요. 체온이 내려가요. 이런 게 맞단 말이야.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승하는 건 우리하고 안 맞아요. 지금 이 문제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안경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은 자, 수증기가 자, 물방울로 이렇게 맺히는 과정이고 이때는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온도 얘기는 없어도 여기 이제 방출하는 과정이라서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2번만 해당됩니다. 자, 3번 문제. 열 에너지 역시나 방출하는 과정. 자, 방출은 이 그림에서 헷갈리면요. 반드시 다시 한번 고체, 액체, 기체로 이렇게 자, 이 높이를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방출은 내려오는 거니까 기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고체되고 기체에서 바로 자, 이렇게 고체로 내려오고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내려오고 자, 기체에서 액체되고 자, 액체에서 고체되고 이렇게 순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BDF. 자, 요거 헷갈리거든. 그래서 반드시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높이 순서대로 올라가는지 내려오는지 요거 표시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직접 또 쓰는 게 안 틀리고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딱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상태가 뭐야? 그렇죠. 이게 이제 고체 상태가 될 것이고 야, 이게 떨어졌으니까 요거는 액체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체가 액체되는 이 과정은 융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어느 과정이죠? 응고라고 합니다. 융해와 응고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잠깐만 봐요. 용해가 아닙니다. 알겠죠? 용해가 아니, 용해는 물에 녹는 거예요. 용해가 아니고 융해입니다. 상태 변화하는 거는 융해가 되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융해. 용해가 아니라 융해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만약에 용해 이렇게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A가 융해, B가 응고 과정이다. 잠깐만요. 이거 지금 자, 이거는 액체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몇 개 안 남았는 걸로 봐서 이거 기체되는 걸로 얘기한 것 같아요. 맞죠? 자, 요거는 지금 잠깐만요. 이 말을 내가 이 문장을 보니까 이게 기체가 아니고 자, 요거는 좀 바꿀게요. 요거 액체가 아니고 기체 몇 개 안 남아서 기체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가 지금 드라이아이스하고 이거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건 둘 다 승화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 이거 미안해요. 이건 승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1번이 자, 요거에 틀렸어요. 이 둘 다 승화. 자, 절대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입자들 사이의 인력이 약해지는 것이고요. 드라이아이스고요. 자, 열을 방출한다. 자, B의 과정 내려올 때 열을 방출한다. 요렇게 돼서 지금 이거는 답을 이건 액체로 보기에는 너무 개수가 적어서 이건 기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액체로 보기에는 개수가 너무 적어서 요거는 기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좀 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아이스의 예를 보고 자, 판단했던 게 이제 요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갈게요. 마른 휴지와 에탄올의 혁신 휴지가 있습니다. 자, 부채질 합니다. 자, 그러면 마른 휴지가 있고 에탄올 적신 휴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자, 에탄올에 적시게 되면은 증발 기화되겠죠. 그죠? 요 기화되면서 자, 열 흡수합니다. 자, 기화되면서 열 흡수하게 돼요. 기화되면서 뭘 하게 된다고요? 열 흡수를 해요. 자, 열 흡수하니까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시원해지겠죠. 자, 이렇게 여기가 이쪽에 에탄올 적신 휴지가 시원해진다. 자, 요 얘기로 얘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에탄올 이렇게 자, 감싼 음료가 더 차가워집니다. 방금 좋은 얘기 했고요. 열을 흡수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때 상태 변하면서 입자들의 배열이 변화가 생깁니다. 이거 다 옳은 얘기네요. 자, 그렇죠? 액체 상태에서 자, 기체 상태로 가는 거니까 요거는 자, 배열 변화가 생깁니다. 이건 5번 선택을 하시면 딱 좋은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 자, 6번 문제에서 자,
요거 딱 보시면요. 요 육각형 그려져 있죠? 요게 물이에요. 왜 그러나? 얘가 고체 얼음이에요. 얼음. 자, 그리고 약간 떨어져 있잖아. 요게 물이야. 요게 수증기. 자, 그래서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자, 얼음하고 물하고 수증기하고 요게 딱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변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써보게 되면요. 자, 마 같은 경우에는 고체에서 수증기가 됐습니다. 승화. 자, 수증기에서 고체되는 것도 승화입니다. 자, 이때는 승화열입니다. 자,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될 때는 흡수하는 과정이고요. 여기는 승화열을 방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열은 그래서 뭐 해주면 되냐면은 이름에다가 자, 열자만 붙이면 돼요. 그럼 얼음이 물 되는 것은 융해입니다. 그럼 이거는 융해니까 융해열이 되는 거예요. 자, 액체가 기체되는 것은 기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화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은 녹기 위해서 흡수하고 이것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수증기가 물 되는 것은 액화고 이건 액화열 방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넘어갈 경우에는 자, 물이 얼음 되면 응고, 그래서 응고열, 자, 이것도 방출, 흡수와 방출 요 과정을 이렇게 연결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3번에 다의 과정은 기화열을 자, 흡수하고 있다. 이게 맞네요. 그렇죠? 나머지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나다라에 대한 상태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한번 매치를 시켜 보시면요. 자, 각각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액체 파라핀에 손 넣으면요. 이게 굳어버립니다. 응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잔디를 벽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 실내 온도를 낮춰서 잔디를 벽면에 설치를 했대요. 요거는 기화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식물잎은 나중에 이항 가면 증산작용인 걸 배우거든요. 자, 물을 수증기로 이렇게 쭉 이제 날려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물방울이 생성됩니다. 물방울은 액화. 자, 그 다음 드라이 아이스 요거는 승화. 근데 요 승화는 어떤 승화냐면은 자, 고체에서 기체되는 승화가 되겠습니다. 자, 고체에서 기체되는 승화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을 담은 항아리에 창고에서 자, 여기서 물을 담아주면요. 응고입니다. 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응고가 되겠습니다. 응고. 자,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이냐고 했는데요. 바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승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응고를 표시했는 자, 5번이 잘못됐습니다. 응고는 아까 나에서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나다라에서 자,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뭐가 옳은지 요거 보시면은 자, 요때 기억하십시오. 열을 만약에 방출하면 열 방출 시 주변 온도가 상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 흡수할 때, 열 흡수 시 자, 그래서 열을 흡수할 때는 주변 온도가 이렇게 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방출할 때와 열을 흡수할 때 자, 온도 변화 요걸 딱 생각하시면은 자, 옳은 것은 여기서 2번 나라바 요 세 가지가 모두 온도를 열 방출해서 온도를 상승시키는 그런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상태 변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흡수하고 방출하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 가열곡선, 냉각곡선, 곡선 나오죠. 자, 요거는 가열곡선입니다. 자, 그럼 고체. 자,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 자, 액체에서 기체로, 기체. 자, 그래서, 자, 온도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한 가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한 가지. 온도가 일정할 때는 상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 온도를 녹는 점, 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녹는 점이다? 이거 이제 다 찾아보시면은, 자, 요거는,
자, 기울은 끓는 점이다. 자, 물의 경우에는 니은이 100도가 아니라 0도가 되겠습니다. 자, B 구간에서는 이게 함께 존재하는 상태 변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고체와 액체가 함께 존재하는 상태 변화는 그런 구간이라서 이거는 맞아요. 자, 질량이 증가하면 온도가 상승하느냐? 아닙니다. 질량과는 상관없이 항상 질량 무관 온도 일정입니다. 질량하고 상관없고 온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자, 열을 방출하는 상태 변화 온도가 일정하다. 자, D 구간에서는 열을 방출하는 상태 변화를 온도가 일정하다. 열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상태가 변하는, 자, 이 상태가 변하는데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기화니까. 따라서 3번만 오른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78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에탄올은 78도에서 여기에 끓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탄올이라니까 액체부터 시작해요. 액체, 기체. 그럼 여기는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렇다면, 자, 봅시다. 자, 일단 78도가 끓는 온도 맞습니다. 자, B 구간에서는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가 공존하는 구간 맞습니다.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끓는 동안은 일정하게 유지해요. 자,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지속적 상승이 아니고요. 질량이 증가하면 B 구간이 길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질량이 증가하면은 오랫동안 끓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끓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양이 많아 오랫동안 끓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진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양 많으면 온도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만 길어지는 겁니다. 양이 많아지면 온도가 변하는 게 아니고 시간만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에서는요. 자, 요것도 지금 보면은 0, 자, 시간이 지나요. 0, 1, 2, 3, 시간이 지났을 때 각각의 온도를 쫙 보여줬는데, 자, 여기서부터 갑자기 온도가 뭐 되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죠. 자, 이렇게 온도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럼 유지된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끓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지되는 걸 보고 우리는 뭐, 아, 끓고 있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구나, 끓고 있구나. 자, 그러면 12, 13분에는 액체와 기체가 함께 존재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끓는 점이, 아, 이거다. 입자 간 거리는 이때가 더 멀다. 맞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때는 액체 상태일 때고요. 이때는 액체 상태이고 12, 13분은 끓고 있으니까 여기 기체 상태로 변하는 거죠. 따라서 입자 사이가 더 멀리 떨어질 때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옳은 소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이런 내용으로 자꾸 여러분들, 자, 문제의 흐름만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에서 액체에서 끓인다. 자, 100도니까 이거 물이라는 건 예상을 해야 돼요. 100도에서 끓는 물질 딱 하나입니다. 물. 자, 그래서 이것도 액체, 그 다음에 여기 기체. 여기선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비구간에서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니까 기화 맞습니다. 자, 온도가 일정한 구간에서는 입자의 배열이 달라집니다. 맞아요. 배열이 달라집니다. 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은 이때 뭐가 달라지느냐? 입자의 배열. 이게 입자의 배열이라고 합니다. 입자 사이 거리예요. 입자 사이 거리. 배열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C 구간에서 입자 사이 인력은 어떻게 되느냐?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야. 이것도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작아지는 겁니다. B에서 C로 가면서 입자 사이 인력은 작아집니다. 됐죠? 기체가 되면요, 입자 사이 힘이 굉장히 아주 작은 상태까지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맞습니다. 입자 사이 인력은요, 자, 참고로요,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끌어당기는 힘은 고체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액체, 기체는 거의, 이거 부등을 두 개 두는 건 아주 작다는 얘기예요.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기체는 이 인력이 굉장히 작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 파악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좀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상태가 변하는 거, 온도가 일정할 때는 상태가 변하고, 온도가 올라갈 때는 자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자 이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입자들이 이렇게 돼요. 자, 딱 붙어 있었잖아. 열을 막 가지. 그럼 그걸 흡수해가지고 막 흔들리면서 이 결합을 끊는 거야. 끊어서 떨어지는 게 바로 상태 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한 개까지 모두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이 상태 변화.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고, 또 액체도 막 흔들리다가 뚝 떨어져서 기체가 되는 거고,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3번 문제. 자, 그럼 답 한번 찾아볼까요? 13번. 지금 빨리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는 가열입니다. 온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반대로 여기는 냉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열과 냉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체 상태의 물질이에요. 고체니까 여기가 고액, 여기는 고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는 자 여기는 융해가 일어나고 있을 거고 응고가 일어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드렸고, 자 옳은 것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답은 몇 번이 옳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물질의 운동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온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상태는 활발해지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운동 상태는 자 약해집니다. 자,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자, 옳은 것을 찾아야 하는데, 입자 사이 거리가요. 간은요, 고체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체는 입자 사이가 가장 크다가요. 제일 가까이 있는 거야. 그제?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다가 아니고 간은 가장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고체라서.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 흡수하면 기화, 여기는 융해하고 응고, 여기서 기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자 고체이기 때문에 융해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자, 요거. 자, 그 다음에 다 구간에서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는 것과 같은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다 구간에서는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는 것과 같은 상태 변화, 다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알겠죠? 이건 액체 상태 그대로예요. 상태 변한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상태 변화 아닙니다. 요거 다음은 온도 변화 구간이에요. 온도 변화 구간은 한 가지 상태예요. 유지입니다. 자, 유지하는 구간이라고 적을 거예요. 한 가지 상태 유지하는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자, 변하는 것과 다 아니고요. 운동 상태가 자 점점 감소한다. 얘가 맞아요. 왜냐하면 응고는 자 이게 액체 상태에서 뭐로 가니까 고체로 가거든요. 그럼 액체는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이건 자유롭고, 자 거기에 비해서 얘 고체는 이거는 아주 묶여 있죠.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기체는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기체는 아주 자유로운 거고. 자, 그래서 자, 요건 점점 감소한다. 요거는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모여들기 때문에 자, 구속을 받는 거야. 자, 그런 느낌을 기억하십시다. 자, 그다음 자, 1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도 여러분들 딱 보시면요. 자, 가나다 3개의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구간이 있었을 때 역시나 이 문제도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그럼 판단해야 돼요. 자, 이게 14번 문제였죠. 예. 14번 문제도 딱 읽어보시면은, 자, 얘도 지금 처음에 스타트 할 때 고체라는 걸 잘 봐야 돼요. 이거 문제에 뻔히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보고 아까처럼 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고체, 그러면 여기가 액체, 그럼 얘가 녹기 때문에 이건 융해,
이렇게 딱 써놓고 시작합니다. 즉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융해. 자, 공급된 열이 상태 변화는 가가 아니라 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끓는 점이 아니고 고체가 녹는 거니까 이건 녹는 점입니다. 자, 고체와 액체가 함께 공존한다. 이게 맞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에서 온도, 열 에너지는 온도 상승이 아니라 상태 변화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태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자, 다 구간이 돼버리면 모두 자, 이게 액체 상태다. 고체에서는 이게 액체로 넘어가는 단계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읽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상태인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응? 14번 문제는 요 함께 공존하는 요거 상태 변할 때 항상 같이 공존합니다. 자, 이번에는 액체예요. 그냥 그래프를 잘 봐야 돼요. 액체. 그럼 여기는 액체, 여기는 기체. 그럼 여기는 액체가 기체되는 기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17번도 보세요. 액체에서 출발하죠. 그럼 여기가 액체. 근데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이거는 고체가 되고 액체에서 고체되는 응고를 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상태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물질이 자 58도가 아니고요. 78도에서 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에서 공급된 열은 상태 변화가 아니고 모두 온도 변화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에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합니다. 이게 제일 맞죠? 자, 다는 자 기체 한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기화는 다가 아니라 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요 옆에 문제가 있어서 17번을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A 구간에서는 응고열 방출. 이거 응고열 방출은요. A가 아니고 어디에서요? 상태 변화는 B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틀렸어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하고 있고 이걸 녹는 점이라고 부르고 있고 자, C구간에서 고체 상태로 그 다음에 어는 점은 48도. 자, 우리가 이제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될 때, 자, 그 다음에 어는 점은 반대로 액체가 고체될 때. 자,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상태 변하기 때문에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고체되는데 이 두 온도는 서로 같습니다. 자, 온도가 서로 같다는 점 다시 한번 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얘도 물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물입니다. 얼음입니다. 그럼 물이 어느 거니까 이걸 응고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6번도 여러분들 찾아주시면요. 자, 결국 자, 이 과정에서요. 응고가 될 때는 열을 흡수합니까? 방출합니까? 내려오는 과정이 높은 데서 내려오는 과정이니까 이때는 방출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열을 흡수한다는 얘기는 이게 잘못됐어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다 옳은 얘기로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문제라서 여러분들 자, 몇 번 문제를 풀다 보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 자, 18번 문제. 자, 얘도 지금 액체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액체에서 출발했고요. 그럼 여기서 상태 변화가 기체가 되고 다시 여기도 식어서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기화가 되는 거고 여기는 액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옳은 걸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틀린 게 뭐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기화하고 액화하고 자, 기화는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방출하는 거예요? 액체에서 기체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흡수하는 거죠. 액화는 반대로 방출하는 거죠. 네.
잠깐만요. 자, 우선 이렇게 딱 보시면은 자, 여기 4번 보기 보시면요. 자, EF가 방출되는 요거예요. 그래서 열 방출하는 과정이 EF다. 그래서 요게 이제 비 오기 전 기온 상승. 비가 오기 전에는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증기가 물방울로 이게 붙어버리잖아요. 물방울로 응결된다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서 자, 요때 자, 요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나머지는 역시나 수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도 20도에서 자, 요 문제가 굉장히 좀 요거 하나만 딱 얘기를 하고 마무리 좀 지을게요. 어떤 온도에서 상태를 묻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찾아. 녹는 점이 낮거든.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순서대로 딱 써요. 그러면 자, 녹는 점 앞에서는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고액 기가 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20도가 어디 있는가를 찾으면 돼. 자, 그래서 요렇게 딱 했을 때 어디에 현재 온도 20도가 어느 지역에 포함되나. 자, 그럼 잡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녹는 점이 자, 여기고 그러면 여기 차례대로 쓸게. 요 사이가 액, 요 사이가 기가 되겠지. 자, 20도 위치를 쓸게. 자, A는 20도가 어디 있니? 여기 20도가 있겠지. B는 20도가 여기 있어. C도 20도가 여기 있어. D도 20도가 여기 있어. E는 20도가 여기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차례대로 녹는 점이 낮고 끓는 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존재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20도라는 이 온도가 어디에 분포할 것인가인데, 자, A는요, 마이너스 150하고 100 사이에 여기에 20도가 존재해요. 맞겠죠? 여기 20도가 존재할 것이고, 50, 75가 있으면 20은 이 위에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50이고 마이너스 200이니까 20은 얘보다 더 크잖아요. 그죠? 이 밑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20도는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무슨 상태? 액체 아닌 여기가 액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얘들은 전부 다,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고체로 존재하고, 얘는 이 밑에 있으니까 기체로 존재하고, 그래서 액체로 존재하는 건 A가 된다. 이렇게 찾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되어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뭐 방열기하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 있는데, 자, 잠깐 요거 내용들 맞춰서 자, 꼭 좀 풀어봐 주셔야 되거든요. 자, 요 방열기 요거 하나만 딱 마무리를 좀 하면 좋겠는데. 네. 네, 좋습니다. 요 뒤에 문제 직접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